오셨네? 아,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문희 장례 지도사님 맞습니까? 네네.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일로 오시죠. 영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로 오시죠. 어서 오세요. 예, 살면서 안 만났으면 하는 분 특집으로 이게 좀 뭐 특집 이름이 좀 짓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네.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년째 장례 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심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 지도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장의사다라고 네. 하는데 네.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장례 지도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웨딩 플래너 네. 생각하시면 결혼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방법을 거쳐서 하는지 마무리까지 해주시잖아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경황이 없어서 못 하셔요. 그래서 장례 지도사가 처음 운명하신 상황부터 발인하시는 아니면 화장장까지 매장지까지 이렇게 진행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이게 거예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웨딩 플래너 하니까 네, 정확하게 딱 딱 생각이 나시죠. 조금 네. 나네요. 그러니까 예. 정확히 광고 문구랑 똑같은 거네요. 가시는 그 마지막 길까지 네, 다 네. 해주시는 게 맞아요. 네. 장례. 좀 PPL이에요. 진짜. 요게 이제 20대 초반, 20년 정도 되셨으니까 20대 초반에 이 일을 하시게 됐는데 3살 아니 23살에 어떻게 이렇게 장례 지도사의 어떤 게 제가 이제 일을 20 하시게 된 건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처음에 제가 간호조무사로 네.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 환자로 계신 할머니가 저랑 유독이 좀 대화를 많이 나누셨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에 성격이 젊은 층보다는 이제 연세 좀 있으신 분들하고 말이 좀 많이 잘 통해요. 그래서 할머니도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제 영안실에서 하얀 가운 입은 아저씨 두 분이 카트를 이제 끌고 오셨는데 그 할머니를 모시는 과정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요? 시트로 둘둘 말아서 그냥 제 눈에는 물건을 다루는 것처럼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내 가족이어도 저렇게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어요. 있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장례지도 학과가 생긴다. 이런 문구를 보고 제가 그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이런 과가 있는데 나 이 학과 가도 될까요? 이제 물어봤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셨어요? 데려서 너는 너 성격에 잘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근데 오빠하고 아버지는 반대했었어요.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 친정 엄마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왜냐면 또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장례지도 그 장례지도 아까가 생소하니까 이게 뭐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뭔가 힘든 직업일 것 같은데. 뭐 그쪽 관련 일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럴 근데 법도 한 그러지 수준인데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7남매 중에 넷째거든요. 너는 7남매 중에 넷째세요? 네. 와. 다복한 가정에서 진짜 다복한 가정에서 아니 근데 어떻게 칠남매가 이렇게. 야 7남매 7남매예요. 그러니까 오빠 1명, 딸 6. 그래서 우애가 되게 좋아요. 와 아니, 원래 그럼 가족 계획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무계획이셨던 거죠. 무게. 그럼 이제 종교가 지금 뭐 사회분들까지 다 모이면 몇 분 정도 돼요? 손자들까지 다 하면 그 버스 한 대는 타야 돼요. 버스도 있어. 버스도 30명이 있어요, 넘어요. 이제. 예. 아니 원래 우리 지도사님의 꿈은 뭐였습니까? 저는 이제 원래 어릴 적부터 이제 20대 초반까지 꿈이 수녀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세요. 왜 또 수녀님이 왜냐면 되고 이제 싶으셨는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일단 성당을 나가려면 심리 정도를 걸어서 버스를 타고 가야 근데 성당이 나오거든요. 실례지만 그 지도사님이 저보다도 나이가 약간 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 나이 때 이런 근데 얘기들을 심리 이런 표현을 하는 죄송해요. 4kg. 심리는 저희 네네네. 아니 그래서- 선생님 어디 고향이 어디신데요? 덕유산 밑자락이에요. 덕유산. 덕유산 밑자락에. 전라북도 전북. 진안군이라는 곳인데 진안. 이제 심리를 이제 걸어서 또 버스를 타고 가야 성당이 나오는데 이제 수녀님이 그 어린 아이들이 7살도 안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걸어서 나오니까 항상 많이 챙겨주셨어요. 수녀님께서 자연스레 이제 수녀님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했었죠. 아니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하고 늘상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좀 뵙게 되잖아요. 예. 이게 뭐 지금은 뭐 이제 오랜 경력이어서 그렇지만 약간 처음에는 좀 뭔가 좀 망설여지거나 내지는 이렇게 좀 두렵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제 천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처음 보면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한 사람의 마지막을 이렇게 배웅을 해드린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저는 이 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이거 좀 신기합니다. 1년에 몇 분 정도 이렇게 하세요? 숫자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근데 완곡하게 아주 친절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완곡하게 거절하셨어요. 네네네. 예. 아니 그 장례식장에서 보면 진짜 가끔 고인께 저희가 이제 이 예의를 인사를 좀 드리는데 그 향을 꽂아야 되는 향로에 꽃을 꽂는다든가, 예. 아. 꽃을 또 이제 거기다 돌린다든가. 예, 이건 이제 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예전에 어떤 분은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예. 절하면서 동전이 다 떨어져가지고 우르르 아유 아니 진짜 네. 혹시 뭐 그런 일은 없으신가요? 우선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월드컵 경기가 네, 있을 때. 있었잖아요. 근데 월드컵 열기가 온 국민이 다 뜨거웠었잖아요. 2002년. 2002년도 예. 진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진짜 네네. 이런 축제가 있나 싶을 정도의 맞아요. 진짜. 장례식장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부산에서 일을 할 때인데 그때만 해도 전통 상복을 다 갖춰 그 입으셨거든요. 당시에, 예. 천태라고 해서 모자 같은 거에 집으로 이렇게 새끼 하시죠. 걸 예. 하고 이제 밑에도 다 삼배로 된 옷을 입으시고 이제 그 상장이라고 있어요. 있죠. 지팡이 같은 거. 그게 상장이라고. 옛날 상복인데 그거까지 이제 가지고 제가 라운딩 돌다가 갑자기 환호성이 나길래 이제 봤어요. 봤는데 90% 이상이 빈소를 안 지키시고 다 그 로비로 나와서 응원을 하시는 축구 거예요. 응원을. 네. 골을 넣는데 가족들이 그 상장이 응원 도구예요. 대한민국 이러면서 막 그러더니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민망하셨나 봐요. 네. 저보고 와요. 지금 장래가 문제입니까? 어디서 지금 우리나라 골을 넣는데 이러면 하지만 후반 25분 볼레트가 출렁이는 순간 장례식장이 떠나갈 듯 환성이 울려 퍼집니다. 나중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아마 호상이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셨겠죠. 그러셨겠죠. 아니 사실 어느 죽음하나 사연 없는 이 죽음이 없고 마음 아프지 않은 그런 죽음이 없습니다. 이게 맞아요. 좀 가슴 아팠던 장례식이나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우선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태국 분이셨었어요. 경제 활동하려고 오셨던 거죠. 오셨는데 이분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운명을 하셨어요. 30대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장례식장으로 딱 오셨을 때 상황이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관통을 가슴을 관통을 하셔서 오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일단은 심장이 이렇게 온전하지는 않아요. 저분을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분이 또 가족이 본국에 안 계신 거예요. 친구분들이 같이 이제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없으면 저희 마음대로 또 장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개입이 돼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걸려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안치실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은 가족들이 오셨어요. 다행히 오셔서 이제 장례 진행하시고 화장터로 이제 화장하셔서 유골을 본국으로 모시고 갔었던 기억이 일단은. 아니 입관 전에 이제 유족분들께서 여러 가지 또 마지막 인사도 또 많이 좀 하실 텐데 이게 좀 인상적이었던 마지막 인사가 좀 있을까요? 보통 노부부인 경우에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이제 남아 계실 때 근데 이제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가서 기다려 내가 곧 따라갈게 이 말을 하면 마치 이제 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말을 들으면 좀 뭉클해요. 가슴이 뭉클하고 보통은 이제 마지막 고인분한테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했어요. 말 못해서 미안하니까 표현을 많이 못했던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 고인분이 되게 편안한 어머니셨거든요. 근데 따님이 어머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엄마 다음 생애에는 내 딸로 태어나 주세요. 그러면서 그 내 딸로 태어나면 내가 나보다 더 잘해줄게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두 분이 참 애틋했구나 서로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 고인을 통해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네네. 하시면서 많은 모습, 가족분들의 모습, 예. 고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느끼시는 게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 20년간 이렇게 또 일을 하셨는데 일을 그만두고 싶으셨던 적은 없습니까?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이제 진짜 한 번도 없고요. 없고 이제 사실 제가 작년 1월 달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남편께서요. 그래서 이제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남편이 한 2년 반 정도 투병 생활을 좀 했었고 중간에 또 좋아졌다가 예 다시 좋아졌다가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남편 보내면서 임종할 때까지 제가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편 장례 다 마치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상담이랑 이런 부분을 제가 못했었어요. 이게 감정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가족한테 제일 미안했던 게 유가족한테 제일 미안했던 부분이 저는 이제 경험이 없었잖아요. 근데 가족들한테 고인 편히 가셨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했던 말들이 이게 가족들한테 얼마나 이게 힘이 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경험을 해보니까 유가족들의 마음을 제가 더 알겠는 거예요. 네. 네. 이 남편께서 가시는 길도 직접 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생전에 이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여보 내가 장례지도 사니까. 그러니까 쉽지가 않았죠.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야, 그거는 진짜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쉽지가 쉽지 않은데 않은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남편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본인이 받아들이는 시점에 저희는 이제 평상시에 제가 수의를 입히지만 수의를 입히는 걸 제가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고인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 가족들은 수의라는 옷을 입고 누운 고인을 봤을 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수의는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평상시에 좋아했던 옷 입히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일상적으로 입으셨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 24시간 딱 입고 나서 이제 남편이 떠났거든요. 네, 평상시에 좋아했던 생활 한복으로 제가 다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이제 안치실로 하고 후배들한테도 남편 그대로 그냥 관에 내가 했으니까 그대로 이것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예. 뭐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뭐 해주신 이야기 남편이 이제 했던 말 중에 이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결혼해서 이제 10년 딱 살고 떠났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살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서 한동안 근데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 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아니요. 이게. 그럼요. 이게 뭐 네. 참. 근데 그래도 남편이 저랑 살면서 가장 행복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반대로 해주신 얘기는 없으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남편께서 떠나실 때 뭐 떠날 때 그 임종하기 전날 아이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그때 한참 유치원에서 댄스 특강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 앞에서 댄스도 보여주고 아빠가 웃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보냈어요. 저 언니 집으로 보내고 이제 저랑 남편이랑 이제 같이 있으면서 저는 이제 남편한테 그냥 여보 우리 시훈이랑 지효랑 나랑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걱정 말고 우리 항상 지켜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고생 많았고 만나서 행복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참 저. 근데 며칠 전에 꿈에 나와서 제 손을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게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나와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나타나셨어요? 며칠 전에요, 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며칠 전에 꿈에 나타나서 뭐 별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말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말 없이 그냥 제 손을 잡더니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꿈 깨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늘 어디를 가면 제 손을 잡고 다녔었고 그냥 그게 저는 너무 좋았었어요. 저는 이 손에 대해서 약간 상처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그 고인 만진 손으로 결혼하면 시어머니 밥을 해줄 거 아니야. 이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엄마를 염습을 해줬는데 상복을 달라고 해서 제가 상복을 드리는데 제 손을 피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남편은 만나자마자 이제 저는 손을 항상 이렇게 잡아주고 다니는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 되게 따뜻했다 그래야 되나? 이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항상 남편은 내 손을 잡아주던 사람. 아이고 이게 뭐 저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얼마나 그립고 뭐 보고 싶고 하시겠어요. 아이들도 지금은 다 좀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아이들은 아빠에 대해서 이제 아빠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일부러. 왜냐면 그게 기억에 그렇죠. 제일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근데 아빠가 어디 있어요? 아빠 어디 갔어요? 이러면 이제 지금은 아빠는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떠나게 돼 있어. 근데 아빠는 먼저 하느님이 데리고 가셨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빠 묘지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냥 소풍처럼 가서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있어 아빠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도 지금은 편하게 받아들이고 사실 있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네.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지만 네. 왠지 모르게 그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고 맞아요. 뭔가 좀 왠지 외면하고 싶고 네. 뭔가 그냥 진짜 예. 내가 준비됐을 때 갔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이게 그게 너무 근데 사랑하는 마음대로. 가족들을 그게 두고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오늘 사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또 덤덤하게 있으셨던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좀 듣다 보니까 사실 죽음도 어떻게 보면 또 때로는 이게 또 준비를 또 잘 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었어요. 맞아요. 오늘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 특집이잖아요. 네. 한번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두 분 일단 만났네요. 아 저희 둘이요? 못 뵙잖아요. 이게 성함도 공교롭게 심은희 씨인데 성은희 씨하고 느낌이 좀 그 얘기 많이 많이 듣죠. 웃을 때 좀 성은희 씨하고 비슷해요. 느낌이 심은희 씨. 또 저희 둘을 제외하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혹시? 시공간을 초월해서든 뭐 그냥 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엊그제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시공간을 떠나서라고 하니까 예. 남편이 다시 오면 그러니까 저도 잘 한다고 했는데도 마지막에 이제 떠나고 나서 계속 드는 생각이 후회를 하더라고요. 다시 오면 더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근데 그래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처음 만나게 된 게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 만나게 된 게 이제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네. 블로그에 저는 이제 지리산을 너무 좋아했던 네네네. 네. 그러니까 무겁게 배낭 힘들게 짊어지고 올라가서 능선에 딱 서면 그 바람하고 공기하고 보이는 것들이 다 나무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레 이야.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우연히 블로그를 이제 알게 되고 블로그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거죠. 아 블로그를 통해서 만나게 된 예. 거예요. 가끔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긴 한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 남편께서 이렇게 오시면 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좀 있으세요? 하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이제 남편하고 계획을 잡았던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걸 잡으셨나요? 그러니까 여행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임신하기 전까지는 둘이 이제 그냥 여보 우리 어디 가자 그냥 무계획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그냥 경치 좋으면은 거기서 그냥 침낭만 피고 자는 거예요. 두둥실 떠가는 쪽배를 타고 그대 호수에 머물고 남편은 지리산에서 별 보는 걸 좋아했었고
저는 걷는 걸 좋아했었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던 것들이 지금 저한테 많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떠난다면 끝까지 따르리 저 끝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좋은 추억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그 좋은 추억으로 지금 많이 사진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추억인 거죠. 그게 치유가 되더라고요.